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이후 주춤하던 투자자문사의 일임형 상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을 뿐 투자자문사가 어떤 곳인지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투자자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자문사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문사 어떤 곳인가요? 네.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별 맞춤형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금융사입니다. 투자자문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에 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 그리고 투자일임업입니다. 투자일임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요.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고객을 위해 자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모으고 굴린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와 비슷한데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개발하지만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각 투자자별로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1:1 맞춤형 상품을 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문사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 위험 성향 등을 반영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에서 투자자문 쪽으로 특화됐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자산운용사는 편도 환매 물량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문사의 계약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인기를 끌었던 투자자문사의 일임형 상품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의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문사 계약 금액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 증시가 살아나면서 계약 금액이 23조 원까지 늘었다가 2012년 19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그 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8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환매에 시달리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투자자문사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배경은 바로 높은 수익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문사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낸 5개 회사의 3월 수익률이 25%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파레토가 33.2%, 글렌우드와 에셋디자인이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익률이 높은 5대 자문사뿐만 아니라 36개 자문사 평균 수익률을 봐도 7.5%로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4%였던 것에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입니다. 투자자문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주 발굴에 집중한 점이 수익률을 높인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하나요? 네,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1:1 맞춤형 상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투자 성향이나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투자자는 투자자문사에 고객 일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런 이후에 투자자문사가 투자자에 맞게 스스로 매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운용 현황은 이메일을 통해 매월 보고하고 또 투자자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투자자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 일임 운용은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문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고객들이 손실을 보기도 하는 등 자문사별로 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자문사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문사는 사실상 대표의 역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의 투자 이력과 장기 운용 성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문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건전성 확인을
건전성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투자 리스크가 낮지 않은 만큼 믿을 수 있는 자문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